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HEM 파마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오셉 대표는 맞춤형 헬스케어 사업과 LBP 디스커버리 플랫폼 사업을 확장해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DI는 지난 5일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 자기 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증권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동사의 높은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대비 20% 할증에 금리 0%로 발행된 것은 동사의 HBM 장비 수주가 가시화된 게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및 테스트 전문 기업 하나마이크론이 삼성전자 비메모리 테스트 수요 대응을 위해 생산 능력 증설을 위한 설비 투자를 단행한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설비 투자는 2024년 6월부터 9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충남 아산 공장에 비메모리 테스트 설비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HD 현대미포가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2척을 수주했습니다. HD 현대미포는 7일 중동 소재 선사와 PC선 2척의 공사 수주 계약을 체결했고요. 또 계약 금액은 1,484억 원으로 지난해 매출의 3.67% 규모입니다. 판매 공급 지역은 중동이며 계약 기간은 2026년 말까지입니다. HD 현대미포와 석유화학 관련주들의 시세 흐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을 찾아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지난 주말 미증시는 견조한 5월 고용지표 결과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하락하면서 또 미증시 모두 하락하는 모습 가져갔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했는데요. 코스피는 개인만이 매수했고요. 코스닥은 기관의 매수세에 860선 위에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 비금속 업종 2%가량 밀리고 의료종말 기기 강세 말고는 좀 줄줄이 밀리는 형국이었는데요. 자, 이런 시장 속에서 단타로 같이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단타 전략 같이 세우실 오늘 영석쌤과 함께 할 거고요. 영석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샵 0082로 갖고 계신 종목 그리고 비중, 매수가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영석쌤께서 자세하게 상담해 주시니까요. 종목 상담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전문가님 영석쌤 모셔보겠습니다. 영석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월요일 좀 힘차게 출발하긴 했지만 하락 마감에서 좀 많이 아쉬우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기댈 수 있는 게 단타뿐일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시장은 안 좋았습니다. 우리가 방송 시작하고 나서 좋았던 적이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 같은데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럴 때일수록 단기 투자만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빈과주를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좀 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절주라고 해서요. 일정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있죠. 4계절이 있는데 우리가 여름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폭염이 도래하니까 빈과주가 움직이고요. 겨울에는 경동, 나비엔 이런 종목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 겨울에 이제 도래하기 시작하면 한번 튀었다가 빠지는데 지금 거의 여름이 다 왔습니다. 오늘 32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빈과주가 오늘 시세를 좀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빠질 수 있느냐 아니면 빠지지 않고 올라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앞부분에서 좀 강조해 드렸던 게 있는데 더 갈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최근에 삼양식품이라든지 빙그레, 음식료 업종의 센티,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음식료주가 상한가를 갔다는 것은 그만큼 정말 강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센티가 좋은 상황 속에서 빈과주 역대급 더위가 시작됐다. 이런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에 빙그레라든지 롯데 웰푸드 이런 종목들 2파 진행 중입니다. 파동에 대한 개념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1파가 이렇게 나오고요. 1파 이후에 눌리고 2파 나오고 눌리고 3파 나오고.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이렇게 쭉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엄청난 호재가 있으면 이렇게 갈 수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종목들은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빈과주는 2파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재료적으로 봤을 때 S급 재료이기 때문에 S급은 곧 3파,
요거 나중에 강의 시간에 제가 또 다뤄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2파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누가? 빙그레가. 자, 빙그레가 그러면 1파 눌림, 2파 진행 중인데 우리가 어디서 들어가면 될까요? 2파 고점에서 들어가면 물릴 수 있죠. 혹은 눌리고 올라가더라도 내가 평단가 부근에서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2파 이후에 눌림 구간에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내가 빈가주 말고 다른 업종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바이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업종도 눌림 공략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폭염이 시작되면서 빈과주 관련돼서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빈과주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2파 이후에 눌린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빈과주 말고도 또 눌린 구간에서 들어가실 수 있는 반도체나 바이오 쪽도 같이 영석쌤과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일 아침 무료 방송 8시 30분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때 참여해 주셔서 단타에 대해서 수익 볼 수 있는 방법 영석쌤과 같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우리 수업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1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석쌤과 내일장 단타 종목으로 바로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영석의 단타 일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단타 공략주 리뷰부터 할 텐데요. 자, 지난 단타 공략주 첫 번째 종목으로 PSK 홀딩스 무려 20%의 수익률 가져갈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ABO는 16% 넘는 수익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공략하신 건지 공략 타점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석쌤, 그 ABO과 또 PSK 홀딩스 그 당일 시초가 매매로 단타 진행하신 건데 어떻게 타점 잡으셨을까요? 네, PSK 홀딩스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종목 선정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 자, 일단 이렇게 봅시다. 단타 잘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종목 선정입니다. 내가 SK와 삼성전자 가지고 단기 투자를 진행할 수 없겠죠. 종목 선정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타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타점 잘 잡기 위해선 내가 여러 가지 기법들을 유동적으로 잘 써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일단 종목 선정을 잘하기 위해서 유통비율, 시가총액 봐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1순위라고 했나요? 아니면 2순위라고 했나요? 2순위입니다. 1순위는 뭐가 있냐? 1순위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재료. 뭐 예를 들어서 신약을 개발했다. 아니면 이번에 뭐 역대급 폭염이 시작되니까 빈과주가 날아오른다. 동해석유 테마 이런 거 다 재료입니다. 이게 강해야 일단 올라갑니다. 쭉쭉이요. 그다음에 거래 대금. 내가 아무리 이 종목을 좋다, 관심 종목에 넣어놔도요.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 않는 종목이라면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겠죠. 그 객관적인 지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래 대금. 자, 여기서 보자면 거래 대금 지금 1,000억 이상 PSK 홀딩스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꾸준히 받고 있고 추세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시가 매매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 유통 비율과 시가총액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의 유통 비율은 좀 크게 적어드리면 30.7%입니다. 몇 퍼센트 미만이 제가 이상적인 수치라고 말씀드렸죠? 50%입니다. 30%니까 가벼웠다 이거죠. 다만 아쉬운 건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습니다. 시가총액은 무거운데 유통 비율은 가볍다. 충분히 우리가 트레이딩 가능 영역이 나오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조금 무겁다 해서 우리가 이 종목을 배제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래 대금, 재료가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타점을 잡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추세의 저점, 추세의 저점, 추세의 저점 3개 선 그으면 이게 추세의 지지 라인이고요. 고점 라인을 이렇게 그으면 추세 상단 라인이고 이 전체적인 이 그림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추세대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추세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추세의 지지 라인 이탈하지 않은 채 추세 상단 라인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우리가 수익을 얼마 기록했다? 20.46% 고가 기준으로 기록했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한 달 전 종목을 들고 온 게 아니라 5거래일도 채 안 됐습니다. 단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수익이 굉장히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수익도 수익이지만 우리가 종목 선정을 어떤 관점에서 해야 되는지, 이 종목은 어떤 기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이 종목은 뭐 어떤 기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유동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종목 보시면 에이비온이라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이 16% 정도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볼게요. 매물대가 앞에 있습니다. 매물대라는 개념 제가 잡고 가겠습니다. 매물대. 우리 애청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매물대라는 개념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매물대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 매물대를 소화하지 못한 차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물대를 소화했다는 것은 즉 무슨 말이죠, 이꼴? 앞에 물려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히 매물대 막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니까 좀 어렵게 해석하실 수 있는데 아, 앞에 물린 사람이 있구나. 앞에 물린 사람이 없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볼게요. 지금 주가가 12,390원인데 14,000원대 물려있는 사람 있지 않나요? 언제죠? 2021년이네요. 저기 보시면 15,200원, 15,000원, 14,000원 부근 물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인 즉슨 올라가려고 할 때 매물대가 있으니까 찍어 누를 수 있는 물량이 있다는 겁니다. 잠재 물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물대는 즉 앞에 뭐 물려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고 유통 비율이나 시가총액 잡고 갈게요. 유통 비율은 60.9%고 시가총액은 2,729억. 아까는 유통 비율이 가볍고 시가총액이 무거웠는데 지금은 반대네요. 유통 비율이 50%가 넘고 시가총액이 가볍다. 이거는 이순이니까 이 정도만 봤을 때 우리는 가벼운 종목이다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중요한 건 뭐다라고 말씀드렸죠? 거래 대금인데 꾸준히 400억 정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고가 기준으로 수익 중인데 16% 수익 중인데 차트 패턴이 아주 이쁘게 잘 그려졌습니다. 이게 무슨 패턴이냐? 상한가가 들어옵니다.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상한가가 들어와요. 근데 그 이후에 상한가 이후에 보통 일반론적으로는 갭이 뜹니다만 이 종가 라인을 갭 띄우고 올라가는 캔들이 나옵니다만 이렇지 않고 갭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안 좋은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바로 손절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지금 종가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팽이어 캔들이 나왔고 지지 라인이 5일선을 향해서 형성이 됐습니다. 이 라인이 5일선인데 이 라인 이탈하지 않고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주가가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 파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안에서 제가 전략 다시 한번 세워드리자면 일단 내일 시가의 절반 정도 매도하세요. 내일 시가의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요. 나머지 물량은 계속 들고 가시다가 최종 목표가 얼마로 잡아드릴 거냐. 매입가 대비 30% 잡아드릴 겁니다. 30% 도달한다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방송만 보셔도 16%에서 20% 넘는 단타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짚어주셨던 ABO는 이미 16% 수익 구간이긴 하지만 추세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신 분들 시가, 내일 시가의 절반 매도해 주시고요. 나머지 물량은 최종 목표가, 매입가 대비해서 30%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단타 지난 리뷰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내일장에 수익 볼 수 있는 1타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세명전기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요. 자, 영석쌤, 네. 이 종목 내일장에도 좀 튀어오를 수 있을 종목일지 우리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명전기인데 전력 설비 전선 쪽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단타 잘하기 위해서 주도 섹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아까 빈과 말씀드렸죠. 음식료 섹터, 주도 섹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반도체가 있고요. 세 번째가 어디냐? 전력 설비라는 겁니다. 전력 설비. 그 다음은 또 뭐가 있죠? 화장품, 바이오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돈은요, 꾸준히 이렇게 자금이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 뭐 동해석유와 같은 테마가 나타나면 일로 빵 하고 갑니다. 빵 하고 갔다가 그 자금들이 어떻게 되죠?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전력설비 관련주들 뭐 세명전기뿐만 아니라 HD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재룡전기, 뭐 뒤에 전기 붙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눌렸다가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한 차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평선 여기 21선이 있고요. 여기 5일선, 11선, 61선 라인이 있는데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했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평선이 수렴되어 있는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거래 대금 실린 채 나오면 앞에 매물대가 있어도 시가총액 유통 비율이 가볍기 때문에 다음 날 한 차례 더 오를 수 있다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 간단합니다. 자, 내일 시가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가에 들어가는데 이 종목이 가볍기 때문에 변동폭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시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을 달리해야 되는데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첫 번째는 15% 이상 갭이 뜰 때와 15% 미만 갭이 뜰 때입니다. 만약에 15% 미만으로 갭이 뜬다면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전량 들어가신 다음에 목표가는 플러스 5에서 10% 잡으시고요. 손절 라인은 마이너스 4%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다음 이게 조금 골치가 아픈 경우인데 15% 이상 뜬다면 시가에 바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15%, 16%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내가 여기서 돌파 매매한다고 해서 따라 붙으면 고점에 물리고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기 따라가지 마시고 눌림 매매를 우리가 좀 적용해 보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V자 패턴. V자 패턴이 뭐죠? 시가갭 15% 이상 떴을 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가는 척 하다가 주가가 눌립니다. 어디까지죠? 한 10%에서 8% 라인까지. 이 라인까지 눌릴 때 이 밑에 구간에서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V자 고점 돌파할 때 그러면 수치상으로 한 22에서 23% 라인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장 1타 종목으로 세명전기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내일 시가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볍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이 세명전기에 대해서 전략 같이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내일 아침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8시 30분에 있을 무료 방송 참여하셔서 영석쌤과 같이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1타 종목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빙그레인데요. 아까 첫 번째에서 이슈를 좀 짚어주시기도 했습니다. 빙그레 우리 차트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자, 영석쌤, 빙그레는 우리가 어떻게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네, 빙그레라는 종목을 좀 살펴볼 건데 제가 뭐 유통비율, 시가총액, 재료 거래대금이라는 어떤 굵직한 개념들에 대해서 많이 다뤄봤으니까 오늘은 파동 그리고 재료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강의 시간에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파동이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워보셨을 건데 그건 사실 미국 시장에 적용되는 거지 우리나라 증시에 100% 딱 들어맞는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은 미국 시장에 적합한 이론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우리나라 시장에 맞는 중소형주에 맞는 파동 이론을 나름 생각해봤는데 답은 간단합니다. 재료랑 결부지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 이거예요. S급 재료가 있고요. A급 재료가 있고요. B급 재료가 있습니다. S급은 뭐 동해석유, 그다음에 초전도체,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로봇, AI 이런 섹터가 S급 섹터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S급 재료는 3차 파동이 나온다 이거죠. 자, 차트를 예를 들어서 볼게요. 지금 1파 나오고요. 자, 거래대금 들어온 순간부터 1파 나왔고요. 그 이후에 이게 눌리는 과정이죠. 눌릴 때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거래대금입니다. 많이 터지면 안 됩니다. 눌릴 때 거래대금 많이 터지지 않고 올라갈 때는 반면에 터지고 지금도 올라갈 때는 터지고 그러면 이 파가 나온 거잖아요. 지금 이게 2파 고점입니다. 여기서 얼마까지 정확히 갈지는 모릅니다. 2파 고점이. 근데 어쨌든 2파 고점 이후에 다시 이 구간 한 10거래일 정도 돼 보이는데 이 구간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매수해도 되고 혹은 돌파 관점에서 지금 2파 고점일 때 짧게 치고 빠져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 자, 2파 이후에 눌린 다음에 한 10거래일 정도 제가 눌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S급 재료니까. 10거래일 정도 눌린 다음에 지금처럼 빵 하고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 볼게요. 파동과
재료만 알면 된다 이겁니다. 파동과 재료. 왜죠? 재료가 S급이네? 그러면은 3차 파동이 나오네? 그럼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1파 고점일 때 따라 붙어도 되고요. 아니면 1파 고점 이후에 눌리는 구간일 때, 이때 내가 거래대금 안 터질 때 담으면 되죠. 여기서는 직장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돌파 매매 영역이니까 전업 투자자, 전업 주부분들,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되죠. 이거 정답이 없습니다. 본인 성향에 맞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마찬가지로 또 전업 투자자가 하면 되고 눌릴 때는 직장인 자영업자가 하면 되고. 그래서 저희는 단타 프로그램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거래대금 터졌습니다. 장대 양봉 나왔기 때문에 내일 한 차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시가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10에서 15%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 두 번째 1타 종목 빙글에 같이 짚어봤습니다. 내일 시가에 공략 가능하시고요.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10%에서 15%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덕산테코피아입니다. 덕산테코피아는 우리가 어떻게 공략해보면 좋을지 영석쌤께 물어볼 텐데요. 자, 영석쌤, 우리 마지막 종목으로 덕산테코피아 어느 정도까지 좀 갈 수 있을까요? 네, 덕산테코피아도 아까 빙글이랑 좀 비슷한 패턴이긴 한데, 자, 보시면 일단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재료 거래 대금 매물대, 시가총액 유통 비율, 캔들 이평선 등등이 있는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거래 대금부터 좀 볼게요. 거래 대금이 뭐 가장 쉽습니다. 그냥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지금 얼마가 들어왔느냐? 2천억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반증이죠. 요거 일단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파동, 이평선 이런 것 좀 보겠습니다. 지금 1파가 나오고 나서 눌리고요. 2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일 시가에 들어간다면 한 차례 치고 빠질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파동 논리에 의하면.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보시면 매물대입니다. 앞에 물려있는 사람이 있나요? 여백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수익이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 수익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51,000원이잖아요. 51,000원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수익이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물대를 소환 차트다. 물려있는 사람이 일단 일봉상으로는 없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유통비율 지금 49.8%. 오케이, 좋습니다. 시가총액 1조 원. 좀 아쉽긴 하지만 나머지가 괜찮습니다. 매물대, 거래대금, 유통비율 나머지가 괜찮기 때문에 우리는 트레이닝 가능 영역으로 덕산테코피아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법을 적용해서 이 종목을 매매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렇게 볼게요. 지금 적산병이 이미 나왔고요.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린채 나왔죠. 빙그레 차트랑 제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날 시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날 시가에 들어가시면 되고, 물론 지금 한 차례 힘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도지 캔들로 쉬어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양음량 패턴이라 해서 내일 뺐다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 2거래 정도 보유하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 시가에 전부 다 들어가지 마시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갈 겁니다. 내일 시가에 5% 들어가시고요. 시가 대비해서 조금 한 3.5%에서 5% 빠진다면 그때 5% 들어가시고, 또 여기서 빠진다면 5% 추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린 3분할 매수 방법이죠. 이렇게 매수 타점 잡으신 다음에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15에서 30까지 좀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덕산테코피아까지 매수 전략 세워봤습니다. 다음 날 시가에 3분할 매수 전략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가장 높은 15에서 30%까지 봐도 좋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1타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내일 8시 30분 오전 무료 방송 있습니다. 그때 입장해 주시면 또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세워볼 수 있으니까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내일 무료 방송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타 수익 노려볼 만한 1타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이런 종목들 언제 매매하고 포착할지 정확하고 예리한 기법 강의 2교시로 이어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영석쌤과 내일장 단타 종목으로 바로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 단타 1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명품 강의의 주제는 또 어떤 주제일지 자, 영석쌤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기법에 대한 내용보다는 차트 분석의 모든 것이라고 해서요. 차트 분석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좀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기법들 배웠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복습해보자면 박스권 매매 기법 배웠는데 지지라인 돌파 기법에서 두 가지로 나눴고요. 그다음에 52주 신고가 매매 기법, 돌파 매매 기법, 일정 매매 기법, 종가 기법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문제집을 사는데 기출문제를 푸는데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 기출문제를 풀기 힘듭니다. 시험장에 가서 우리가 문제를 풀기 힘들다 이거죠. 먼저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정말 중요한 개념 무엇이죠? 차트 분석.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할 줄도 모르는데 기법들을 알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생각에 제가 오늘 차트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지고 왔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 진행될 예정인데 여러분들 이 강의만 오늘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준 전문가처럼 차트 분석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매집봉. 야, 이거는 요런 캔들이 나온다는 건데 제가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만약에 물량을 좀 모으려고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수급 주체라고 하면 외국인도 있고요. 기관 투자자도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을 그냥 우리가 세력들이라고 합니다. 산업적 정의는요. 뭐 여러분들도 세력이 될 수 있죠. 어떻게? 뭐 한 300억 정도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 중소형주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급 주체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좋아 보여서 이게 성장성이 좋아 보여서 이 기업을 좀 매수하려고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 좋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가로 매수하실 건가요? 300억을 그냥 시장가로 매수하실 건가요? 이유는 좋으니까? 그거는 비합리적인 방식이죠. 방식이 어떻게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횡보하는 구간에서 담는 거예요. 횡보하는 구간에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면 동그라미 친 부분, 싼 부분, 지지라인에서 계속해서 1억, 2억, 그러다 물량이 없으면 또 몇 천만 원씩 계속 담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악재가 나왔을 때 담는 겁니다. 악재가 나온다면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쭉 빠지죠. 밑에 바닥 구간에서 돈 많은 사람들은 담는다 이거죠. 세 번째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 매집봉.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량을 아무리 확보해도 확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박스 구간에서 물량을 모으려고 해도 물량이 모아지지가 않아요. 그런 구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일부러 내가 가진 물량들을 활용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00원 하던 주가가 있는데 뭐 내가 예를 들어서 12,000원까지 올리려고 한다 가정해 볼게요. 주가를 일부러 올리는 겁니다.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물량을 활용해서 10,000원에 하던 주가가 12,000원까지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매물대가 있는 종목이다. 매물대라는 개념 아까 배우셨죠?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1년, 2년 정도 됐다. 그러면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1년, 2년이라는 기간 동안 12,000원대에 물려있고 주가가 계속 7,000원, 8,000원, 9,000원, 만원 하다가 2년 만에 내 평단가 왔으면 본전 심리가 나올까요? 아니면은 내가 억울해서라도 들고 있다가 더 높은 구간에 팔까요? 정답은 무조건 팔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똑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올렸다가 확 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2,000원대 걸려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할까요? 지금 팔았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느라 내가 일을 하느라
혹은 내가 뭐 다른 일을 하느라 못 팔았어.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하루 종일 맴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캔들은 어떻게 나오는 거죠? 윗꼬리 캔들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분봉상으로 보면 쭉 올렸다가 그냥 뺐다는 거잖아요. 이게 분봉상으로 보면. 그럼 일봉상으로 이런 캔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내가 지칩니다. 나중에 결국 내 평단가 오면 아 그래 얘네들 또 여기 올렸다가 뺀 다음에 몇 달을 가겠지? 이거 많이 경험하신 거잖아요. 올렸다가 뺀다고요 또. 그럼 나는 그 생각에 그 트라우마에 여기서 물량을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캔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캔들 보면 여러분들이 역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 되죠? 아 세력들이 있구나. 이 세력들이 남기는 흔적이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왜 하는 거죠? 심심해서 하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유통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 이겁니다. 아니 우리 발행 주식수 아시죠 여러분들? 주식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여기서 묶여있는 물량, 뭐 대주주 지분 뭐 등등 묶여있는 물량 제외하면 이게 유통 주식수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최대한 많은 물량을 매집해야 우리 주가를 나중에 올리기 쉽잖아요. 수급 주체가.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런 캔들이 있으면 세력들이 있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겠네요. 이 챕터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거래대금인데요.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아까 제가 뭐 거래대금 2천억 들어왔네요. 뭐 500억 들어왔네요. 제가 이런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던 게 결국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것을 관심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지표.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대금을 꾸준히 보셔야 되고요. 이게 꾸준히 들어오는지 체크해야 된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단발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답니다. 어려운 개념이 없어요. 거래대금, 거래량 제가 말씀드렸죠. 거래량이랑 거래대금 있는데 착시 효과가 있다. 거래량은 착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 보지 말고 거래대금을 보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보시면 파동과 재료인데 제가 이거 아까 빙글에 말씀드렸죠. 간단합니다. S급 재료, 정말 좋은 재료는 3차 파동이 나옵니다. 3차 파동. 주가가 올랐다가 눌리고 올랐다가 근데 이 오를 때는 전고점을 돌파해야겠죠. 눌리고 오르고 전고점 돌파하고 그럼 이게 지금 3차 파동이 나온 거예요. 이게 3차 파동. 이게 이렇게 나오려면은 S급 재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가 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전도체, 그래서 뭐 신성 델타테크랑 움직였죠. 그다음에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AI, 코난 테크놀로지, 셀바스 AI, 솔트룩스 이런 종목들 움직인다 이겁니다. 재료가 강하면 3차 파동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B급 재료만 뭔지 좀 알면 되죠. 뭐 요소수 이런 거 있습니다. 정말 안 좋은 재료입니다. 이런 것들은 국가적으로 대란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비축량이 있기 때문에 한번 튀었다가 시간의 상한가 갔다가 쭉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재료 나오면 아 이거는 그냥 B급 재료구나. 내가 트레이닝 할 수가 없겠구나 하고 그냥 매매 안 하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 다음 보시면 신용 비율입니다. 우리가 토론방이라든지 아니면 지인들로부터 신용 비율 높은 종목 매수하지 말라라는 소리를 격언이죠 사실. 그런 소리를 듣는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리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그러니까 사전적 정의는 신용거래 매수량을 총 주식수로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우리가 학자가 될 거 아니니까 우리가 주식으로 수익 보는 게 목적이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공식만 좀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게 주가가 오르다가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들은 담보 비율 때문에 여기서 반대 매매 아시죠? 반대 매매 때문에 여기서 여기 지지받다가 올라갈 종목도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신용 잔고율이 높은 종목이라면. 그래서 그냥 적정 수준은 얼마다? 2%에서 5%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뭐 0. 몇 퍼센트 이런 거 있잖아요. 1% 미만. 이런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의 관심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신용 비율이 낮은 종목들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적정 수준은
2에서 5%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캔들입니다. 우리가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수급 주체들이 나갔는지 아니면은 계속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어느 구간에서 어떤 캔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분석하면 되는데 이런 캔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음봉의 몸통이 긴 이게 음봉입니다. 음봉. 그리고 고가권에서 거래대금 실린 채 이게 나온다는 것은 누군가 주가를 올렸다가 쭉 뺐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뺐을까요? 이 수급 주체들이 수십억, 수백억씩 던졌다는 거죠. 그게 거래대금 바 몇천억씩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가권에서, 그러니까 주가가 천장권에서 거래대금 실린 채 유성형 캔들이 나온다면 이거는 세력들이 나갔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바로 팔고 나오셔야 되고 혹은 내가 신규로 진입하려고 했던 종목에서 이런 캔들이 나온다면 절대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판단하셔야 돼요. 이거 참고하시고 그다음 바닥 구간에서 거래대금 실린 채 나오는 장대 양봉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공조라든지 뭐 STX 그린로지스와 같은 종목들 지금 차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잠하던 종목이에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던 종목이 갑자기 뉴스는 없는데 뉴스가 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없는 경우도 있는데 거래대금이 빵 하고 터지면서 올라가는 장대 양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종가 매매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돌파 매매로 들어갈 수도 있고 스윙 관점에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캔들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바닥 구간에서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매수 타점이 되고 고가권에서 그러니까 주가가 저 천장권에서 유성형 캔들이 나온다면 매도 타점이 되는 겁니다. 좀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실전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종목은 경동인베스트라는 종목인데 조광권 관련해서 S급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 S급 재료는 제가 3차 파동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볼 때 거래 대금 보시면 됩니다. 거래 대금이 1,500억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3차 파동 1, 2, 눌림 3. 3차 파동이 나오다가 중간에 빠지면서 다시 오르는 경우. 그럼 우리가 이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트레이닝 가능 영역이 어디다? 1파 이후 눌림 구간, 2파 이후 눌림 구간, 여기는 직장인 자영업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고요. 3파 이후 눌림 기법이라고 있어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강의해 드렸던 내용인데 장기 이평선 기준으로 분할 매수하다, 분할 매수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여기에 들어가시면 전고점 돌파하는 캔들들을 먹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라인에서 직장인 자영업자가 들어갈 수 있고 내가 만약에 데이 트레이더다. 그러니까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이다. 그러면 1파 고점 라인, 2파 고점 라인, 3파 고점 라인에서 매매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동과 재료, 거래 대금 이런 것들만 알아도 매집봉도 보시면 앞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구간에서 매집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셔도 주식을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은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인데 1, 눌림, 2, 끝이죠. 그럼 이거는 2파가 나왔으니까 S급 재료인가요? A급 재료인가요? B급 재료인가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료가 어떻게 되죠? A급 재료입니다. 2파가 끝이니까요. 만약에 3파였다면 여기서 21선 눌리고 다시 올라가야죠. 그럼 이게 S급 재료죠. 근데 S급 재료가 아니라 A급 재료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눌리고 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만약에 직장인이다, 자영업자다, A급 재료인 거 알았으니까 1파 이후에 눌리고 다시 올라가겠네라는 학습 효과가 있겠죠. 데이터가. 그러면 21선을 기점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장인 자영업자분들 여기 체크하시고. 근데 내가 만약에 데이 트레이딩 직장인이 아니라 전업 투자자, 전업 주부 실시간으로 수익을 내서 생활비를 충당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거래대금 터지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돌파 매매, 데이 트레이딩 스키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일동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동제약 보시면
이거는 S급 재료일까요? 아니면 A급 재료일까요? B급 재료일까요? S급 재료입니다. 과거에 코로나가 난리일 때 시오노기 제약과 공동 개발하던 경구용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3차 파동이 나오던 종목입니다. 그럼 우리가 직장인 자영업자다. 이런 21선 눌리는 구간에서 3차 파동이 나올 것을 예측하고 매매할 수 있는 거죠. 단 재료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이 재료의 파급력에 대해서. 그래야 우리가 선행 매매가 가능하겠죠. 미리 1파 눌림 구간에서 미리 살 수 있는 거겠죠. 2파 고점, 3파 고점. 거래 대금 꾸준히 들어오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받고 있구나. 이 정도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재료랑 거래 대금, 파동, 이평선, 캔들만 보시면 된다 이거예요. 매집봉도 여기 보시면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구간 제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면 이런 캔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물량을 매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이게 단데요.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좀 차트 분석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어려우셨던 분들은 매일 아침 6시에 재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재방송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무료 온라인 단타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 잘하고 싶으신 분들, 시장과 상관없이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타 성공을 위한 차트 분석 방법을 실전 차트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아침 8시 30분에 무료 방송 참여해 주시면 더 많은 정보들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있을 단타 무료 방송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 분석 방법 배워봤으니까요. 이제 바로 수익 볼 수 있는 우리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3교시로 만나보시죠. 네, 이어서 영석쌤의 종목 상담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타일타 참여 안내 먼저 드릴 텐데요.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이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영석쌤께서 자세하게 해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볼 텐데요. 오늘 고려시멘트 주셨고요. 3,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은 15% 들어가 계신데요.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 사실 오늘 9%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자, 영석쌤, 우리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고려시멘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0원 매수가의 비중 15%면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 나머지 물량만 좀 시청자분, 문자 상담 주신 시청자분이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3,000원이면 엄청 예전에 매수하시고 조금 물리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거래 대금이 왜 들어온지는 알고 계시죠? 혹시나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해석유 관련해서 테마주가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석유,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종목들 움직였고요. 두 번째는 철강 쪽도 움직였고요. 스틸 붙으면 좀 움직였고, 시추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멘트 관련해서 가스 관련주도 움직였고 돈이 들어왔는데 이 종목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시멘트 관련해서 대장주라는 겁니다. 상한가를 친 이력이 있고 제가 기억하건대 이 종목은 또 저희 방송 공략주였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시가 공략해서 저희가 한 차례 먹고 나왔던 종목인데 일단 3,000원이시면 3,000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제가 확답은 못 드리지만 일단 재료의 어떤 센티 자체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평선 구간 거래 대금 완벽하게 들어오면서 이게 양음양 패턴이거든요. 근데 양음양 패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라인 보이실까요? 이 라인이 이 상한가 라인의 종가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양음양이 나올 때 이게 종가 라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위에서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이 시가 위에서
양봉이 나온다면 이게 제일 베스트 흐름인데 간혹 가다가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덜기 위해서 혹은 매물대가 많은 차트에서는 이게 종가 라인을 조금 훼손하는 음봉이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이 음봉의 봉의 길이가 너무 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1,800원이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은 차트이긴 합니다. 1,800원이 21선 부근이기 때문에 이 라인 이탈한다면 그냥 손절매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라인 이탈하지 않는다면 양음양 패턴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 시청자님 매입가 온다면 그때 다 팔지 마시고요. 일단 절반 정도 물량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3,000원까지 주가가 왔다는 것은 더 올라갈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매입가 도달하게 된다면 물량을 어떻게 한다? 다 팔지 말고 절반만 익절하신 다음에 절반만 본전 익절하신 다음에 나머지 물량은 3,200원 부근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멘트 대장주로서 고려시멘트 살펴봤습니다. 1,800원 이탈한다면 손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매입가가 왔을 때 절반 청산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3,200원에 또 청산해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빠르게 에코프로비엠 종목까지 살펴볼 텐데요. 자, 에코프로비엠 27만 원에 들어가셨고요. 5%대 비중 있습니다. 많은 손실 중에 좀 걱정은 많으실 것 같은데 다행히 비중이 좀 작으신데요. 자, 영석쌤 우리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예전에 종목 상담도 몇 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다 이전 방송에서 종목 상담도 할 때 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종목 상담을 너무나 많이 했었고요. 그때 제가 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은 올라가기 힘들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뭐 내일 상한가를 가고 이게 뭐 35만 원, 40만 원 가긴 힘든데 2024년이죠, 지금. 2025년 상반기 혹은 하반기가 좀 유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정확히 1년 뒤에 주가가 다시 예전처럼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 27만 원에 5%면 그렇게 매수가가 높다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비중도 많지 않으시니까 충분히 버틸 수 있다. 또 단기 투자 관점에서 들어간 건 아니시잖아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이 기업의 성장성, 업황을 믿고 들어가신 거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20만 원 박스권 지지라인까지 빠진다면 추가 매수 하셔서 평단 낮추시면 되고 최종적인 목표가는 제가 35만 원 일단 1차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만 원 대응하신 다음에 나중에 문자 상담 한 번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 진행해 봤습니다. 자, 현재 8시 30분에 매일 아침에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또 타점 잡아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유한양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또 20% 비중 들어가셨는데요. 든든한 수익권인데 언제 익절하면 좋을지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가 7만 5천 원이시면 수익 구간이고 지금 전고점 돌파 목전에 두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5일선 지지하는 음봉이 나왔죠. 양음양 패턴 이후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손절가는 120 잡으시면 됩니다. 손절가는 7만 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8만 5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 우리 그 방송 내용 요약 화면으로 한번 확인 같이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PSK홀딩스 지난 단타 종목으로 20%의 수익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 1타 기법으로 차트 분석의 모든 것 배워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장 1타 종목으로 세명전기, 빙그레, 덕산테코피아, 내일장에서 단타로 승부 볼 세 종목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신 영석쌤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